7월 29일 비트코인 생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가격은 이전 방송 때나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죠? 차이는 많이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에 과정인데, 과정이 내려갔다가 올라온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이 저항선과 지지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이제 저항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가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매도가 많이 발생을 해서 가격이 저항선에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지만, 그런 매도가 발생하는 구간을 이렇게 뚫고 올리게 된다면 사실은 이 뚫었을 때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상승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항선이 뚫릴 때가 오히려 상승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드린 말이 저항선이 뚫리게 되면 그 다음에 지지선으로 바뀐다라고 얘기했죠. 지지선으로 바뀌는 이유는 또 이 지지선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매수 심리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전의 저항선에서 고가에서 사지 못한 사람들, 매도했던 사람들이 다시 가격대가 오면은 나를 놔두고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이제 매수를 다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매수가 올라오는 자리라서 이 매수가 올라오기 전에 이제 지지선을 터치하고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됐냐, 여기서 지지선을 뚫고 내려갔다가 어느 정도 박스권에 왔다가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거를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무조건 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확률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보통 이제 지지선으로 되는 이유는 이제 매수 심리가 올라와서인데, 그럼 매수 심리가 들어오는 구간 안까지 왔다가 이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여기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영역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가격에 올라와서 단순히 휩소가 아니라 좀 기간을 머물다 갔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 매수자들이 매수를 좀 샀을 확률이 꽤 있다고 보여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건,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상승의 폭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비트코인 차트들의 지지와 저항선을 체크를 해보면요, 뭐 이렇게 저항선을 만들고 올라갔다라고 하면 저항선이 다시 안 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매수의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뚫고 나면은 저항선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지금 여기도 이제 고점을 뚫고 갔는데 이 다음에 상승할 때 고점에 다시 오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만들게 되면 대부분 다시 오지 않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내려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매수의 기회를 어느 정도 주고 다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상승의 폭이 생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차트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상승 폭이 그래서 여기다 저기다 정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큰 상승이 아닐 확률은 계속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이 이 고가의 부분에서 사실 매도에 대한 패턴이 나온다면 매매할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사실은 이게 올라갈 폭이 높지 않다라는 근거로 사실 매도를 잡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폭이 높지 않다는 게 뭐 얼마가 높지 않은 건지 그걸 판단할 수는 어렵겠지만, 하지만 정확한 거는 사실 추세 상승으로 전환될 확률은 굉장히 적다는 거기 때문에, 이 지지 저항선이나 이런 구간에서 만나는 구간에서 뭔가의 매도에 관련된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 투자해볼 가치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다음에는 여기에 진입하게 되면은 사실 그때는 좀 이 지지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좀 이 박스권 안에서 머무는 거에 대한 가정을 좀 더 높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한 번의 기회를 주고 내렸기 때문에 사실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보다는 이 안에서 머무를 확률이 좀 더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도미넌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상승장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시장에서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이 시장이 상승의 추세의 국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 시장에서 좋은 자금은 머물렀다가 오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죠? 머물렀다 오래 있어야지 상승세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머물러서 오래 있으려고 하면 실제로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해서 오래 투자를 해서 들고 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투자해보면은 짧게 사고 짧게 팝니다. 그죠? 시장에 오래 있는 자금들은 대부분 뭐 기관의 자금이나 세력의 자금들이 시장에 오래 머물게 돼요. 근데 그런 기관이나 세력의 자금들이 오래 머물러서 상승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부분 우량주에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가 되지 않고 계속 알트코인에 투자가 된다는 거는, 알트코인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물론 상승은 하고 있지만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금이 오래 머무르는 형태가 아니라 결국 누군가가 매수해서 가격을 올리고 팔고 나가는 이런 형태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 시장에서 상승하는데 온전히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고착화돼 있다. 이제 비트코인이 점유율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당연한 거고 앞으로는 알트코인 점유율이 더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똑같이 2018년에도 시장이 안 좋을 때 똑같은 현상이 똑같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단순히 이런 상황이 시장의 대세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시장에서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